네, 안녕하세요. 환경생태 글쓰기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글쓰기는 열심히 꾸준히 써야 된다. 지금은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인터넷 매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글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소비는 선택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에 책 한 권을 써보자. 물론 주제는 환경 혹은 생태, 자연까지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기획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한 권의 책을 완성을 해내려면은 출판 기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판 기획서는 장르 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장르 불문이라고 하는 건 소설을 쓰던, 아니면은 입문서, 실용서, 정보서, 아니면 가이드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왜 다른 장르 불문하고 통용이 되느냐? 우리가 응용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골격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맞게 선생님이 맞게 새로 덧붙여 가지고 자기만의 그 출판 기획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출판 기획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출판 기획서를 완성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을 쓰는 공간 옆에다가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수순이나 긴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 보시면은 벽에다가 지도까지 붙여놓고 인물 사진까지 가공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그치는 거는 언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생각은 생각도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잠겨있는 언어를 밖으로 뽑아내서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내가 쓴 글을 책으로 나오면은 정말 좋아요. 그죠? 근데 책으로 나오는 게 쉽다,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출판 시장이 갈수록 유치가 되고 있다. 책을 많이 안 보는 추세이기도 해요. 물론 많이 팔리는 책은 많이 보게 되지만은 책을 잘 안 보게 되고요. 중요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가져가셔요.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쓰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은 그 중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취한다고 하더라도 책으로 유통되는 거는 다른 인식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책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 책이 원고가 괜찮으면은 널리 독자들한테 읽힌다고 하면은 출판사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책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또 출판 기획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건 200에서 300페이지 쓴다면은 출판사에 계신 분이 그것을 다 읽을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선별적으로 읽게 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읽게 되는 게 글의 첫 장이 아니고, 출판 기획서를 보내드리면은 출판 기획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기획을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썼느냐라는 거를 일목요연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원고를 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준다. 그래서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첫 책은 자비로 한번 내서 그 평가를 받는 것도 어떨까. 우리의 세계적인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등 많은 책들도 처음에 자비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 전자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자책도 있으니까 한번 내가 출판사를 뚫을 수가 없으면 자비로 내서 검증을 받아 부분도 그 이후에 계속 글은 쓰되 책을 낼지 안 낼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판 계획서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제목은 뭐냐면은 내가 자비로 아니면 내 블로그나 내 카페나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제목은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의와 합의에서 결정이 된다. 자, 출판사하고 하게 되면은 출판사에 계신 분들과 합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잡지나 아니면 다른 데 실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김은 작가님의 그 카레 노래라는 책도 제가 이렇게 어디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카레 노래가 아니라 광화문 그 산에라고 이렇게 작가님이 가져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지나가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서 있으니까 협의 과정에서 카레 노래로 바뀐 거고여서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책 모든 거는 다 혼자 작가가 정한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제목이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한 줄로 쓰는 컨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 되게 많이 쓰죠. 컨셉은 컨셉트라는 영어를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딱히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느낌. 이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패션쇼를 한다면 오늘의 느낌은 화려하게 가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오늘은 친환경으로 가자. 그럼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관통할 수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과학과 시를 넘나드는 자연문학의 새로운 장르다. 이게 컨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거를 쓰신 분은 과학자셔요. 외국분인데 과학자이신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과학자이신데도 문학가처럼 글을 굉장히 유려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뭉클하게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숲에서 우주를 보다 보면은 이분이 이 작은 공간에서 1년 동안 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신 건데 이 책의 컨셉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문학과 시와 과학을 경계를 넘어드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 수업은 일관되게 환경 가이드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독자들한테 전달할지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해서 이 환경책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책하고 생태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생태책을 보면은 내 존재가 자연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편입해 들어가는 따뜻함, 희망, 이런 순환적인 사고가 하면서 통찰력이 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환경책을 보다 보면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되구나. 좌절, 공포.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희망을 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책을 쓰겠다고 선생님께서 컨셉을 잡으시면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담게 되는 느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글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몸속에 희망을 딱 잡고 쓰시게 되면은 그 느낌을 잡고 일관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잡기에서 제가 도움이 되는 그 책을 읽다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게 나냐면은, 자, 우리가 그 지금 가장 많이 그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이 탄소 중립, 넷 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쌓여가는 탄소가 가장 큰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것 같다라고 과학자들이 많이 규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 탄소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탄소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는 느낌을 이 책에서 봤는데,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책을 보면은 탄소사회는 중독된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더라고요. 탄소사회가 중독된 사회는 뭐냐면은, 탄소가 계속 나올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한 생활용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게 좀 불편한데, 이동도 빨라지고, 이동도 A에서 B로 가는데 더 빨리 편하게, 그 다음에 내 몸은 편하면서 더 많은 문명의 이 생산품들이 나오는, 이게 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독 체제다. 하나가 중독 체제고,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봤을 때는 고통의 체제로 볼 수도 있다. 탄소사회라는 패러다임에서 고통의 체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당장은 중독돼 있지만은 왜 마약 중독되신 분의 그 끝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중독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중독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파멸을 몰고 오는 고통의 체제다. 이게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하나 더 벗어나면은 고통과 중독을 벗어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쭉 쓰게 되면 이게 컨셉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으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의도. 나는 이 글을 쓰는데 이전에 제가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전에 이런 책이 있다. 근데 내가 이런 책을 쓰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갖게 된 생각이 기획 의도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책을 왜 많이 봐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나 이걸 글을 써야겠어. 근데 책을 안 보게 되면은 이미 썼던 거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반드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기획 의도가 분명해야만 좋은 책이 나온다 해가지고, 기획 의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 다음에 이 고전이 되는 책이 제가 침묵의 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을 꼭 아마 환경 생태하신 선생님들은 꼭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의 봄의 기획 의도는 뭐냐면 대략 이런 내용이죠. 없어요, 새가. 봄이 되니까 새가 없는 거예요. 왜 새가 없지? 살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살충제 문제 때문이다. 나는 이걸 알려야겠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런 책이 없었겠죠. 이런 분명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기획 의도인데, 그 기획 의도가 가장 좋았던 것, 인류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침묵의 봄 저자분 레이첼 카슨의 가지고 있던 기획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개요라는 거는 이게 처음에 쓸 때 다 완성이 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쓴다, 시놉시스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원고를 검토하시는 분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요의 모범 사례가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앞에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제대로 쭉 풀어가는 부분이 개요라는 부분도 꼭 작성을 해보시면은 전체 방향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집필 기간이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전업작가는 일을 하듯이 글을 쓰면 되는데 전업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책이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작가라기보다도 우리는 일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신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집필 기간과 집필 시간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
출근 전에 쓸 것이냐. 난 새벽 내가 6개월 동안은 쓰는데 한 권을 6개월 동안 일단 초고죠. 6개월 동안 쓰겠다. 6개월 동안 쓴다고 해서 나는 출근 전에 반드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원고 A4 몇 장 정도는 써야 된다. 라고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 출근 너무 힘들다 그러면 퇴근 후에 나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일을 하시는 경우에 그다음에 주말도 반납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시간, 기간 이거를 정하고 몇 수까지 정해야만 원고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 기간에는 영혼이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진이 다 빠져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한 권의 책이 나왔을 때 얻는 보상은 어마어마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는 게 이 초보가 하고 난 다음에 퇴고는 기간이 따로 있지가 않다. 고치고 끊임없이 고치는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이때 중요한 게 파트너가 중요하다. 이 파트너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글을 쓰셨던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 출판사와 콘텐츠가 좋아가지고 계약이 됐을 때는 편집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을 하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은 좋은 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파트너를 잘 만나셔가지고 고치는 과정을 열심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요즘은 내 글을 쓰기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글을 잘 안 읽어요. 대표적인 예가 카톡을 보면은 나는 열심히 썼는데 상대방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고치기 작업을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꼭 만족할 때까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실 때 집필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1인칭을 쓸지 3인칭을 쓸지 대개 모든 글은 거의 1인칭이 되는 거죠. 3인칭, 2인칭은 이제 그 문학에서 많이 이제 쓰는 그 방법이긴 한데 모든 글은 1인칭이지만 여기서 나는 했다라고 할지 아니면 했습니다 경어체라고 할지 했어요라고 할지도 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어린이물 쓰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어린이물이라는 거 다 했습니다 했어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했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그 원고 내용을 어떤 문체로 전달해야만 가장 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정했어야만 나중에 혼란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예상 독자 및 마케팅 부분이 있는데 예상 독자를 너무 폭넓게 하시면 안 되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숲에서 힐링하고 싶은 사람, 숲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사람,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메뚜기를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소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특정 좁혀서 쓸수록 글이 더 명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케팅은 일단은 원고를 완성한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마케팅은 물론 염두에 두시면 흐름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SNS가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층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역시 탄수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가 우연히 보고 뽑아온 건데 제가 한번 독자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건 제가 외우지 못하는 관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의식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 정보나 수치를 접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사람, 또 팬데믹과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대책 없는 불안과 막연한 낙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기후위기를 사회와 정치의 문제를 바라보고 싶은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과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깬다는 말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는데 작은 개인으로서 무력감이 드는 사람,
제가 이걸 보되 놀랬던 거는 이 여러 가지 부분의 그 탄소 사회를 뭉뚱그려서 독자층을 설정하는 것보다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면은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이 뭉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필자 소개도 직접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력서 스스로 과거처럼 이렇게 어디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즘 추세는 책과 관계되는 것만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목차 철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책이 있을 거예요. 롤 모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침묵의 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태 관련 쪽 책도 있죠. 그 책을 사셔서 보고 연구를 하시면 되죠. 이 책은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이런 항목이 쭉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여기 없는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쓰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꼭 관련된 책을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연결된 책들을 다 보시면서 샘플 원고 삼아서 열심히 탐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글쓰기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책 한 권은 어떻게 기획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선생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쓰기, 책쓰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그마나 아니면 더 크게라도 많은 사람들도 변화를 일으켜서 점점점 뜨거워지는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춰서 많은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글쓰기를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